자, 이어서 13번입니다. 자, 13번은 2차 방정식의 두 군이 정수일 때 이렇게 시작해서 이 문제는 이제 정수군에 관련된 정수군 문제입니다. 근이 정수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정수군에 관련돼서는 2차 방정식의 근이 정수여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이런 정수군 문제는 좀 뭐랄까 문제가 다소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제가 되면 늘 그 모습을 유지한다는 건데요. 좀 자세한 그 정수군에 관련된 자세한 그 해법 공부 그 개념은 선생님이 따로 정수군 특강이라고 해서 해놨으니까요. 그거 찾아서 참고하시기 바라고 지금은 이제 문제를 푸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자, 개념에서 이야기를 이제 해놨지만 여기 정수군 문제는 일차항 계수하고 상수항 계수를 비교하셔야 돼요. 그랬을 때 요 m에 관해서 차수가 모두 동일하잖아요. m이라고 하는 문자가 동일차수, 즉 1차하고 1차로 되어 있잖아요. 자, 이럴 때는 근과 계수의 관계를 써서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두 근을 알파하고 베타. 자, 정수근이라고 그랬으니까 알파, 베타는 정수여야 합니다. 그죠? 두 근을 알파, 베타라 하면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알파 플러스 베타는 문제에서 마이너스 m 마이너스 1이 될 거고요. 근과 계수 관계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알파, 베타 곱은 마이너스 5m 플러스 3. 자,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지금 이 상태에서는요, 이 상태는 지금 요 식이 이렇게 두 개가 나왔는데, 얘랑 모두 다 두 개가 역시 그 방정식이에요. 그러니까 요걸 1번이라고 하고 요걸 2번이라고 하면 얘도 방정식인데 어떤 방정식이냐? 연립 방정식이죠. 그런데 문자가 알파, 베타, m 세 개잖아요. 문자가 세 개인데 식은 두 개니까 얘는 이제 부정방정식이 되겠습니다. 부정방정식. 근데 부정방정식인데 우리가 알파하고 베타가 정수라는 것을 아는 것이죠. 그래서 정수 조건의 부정방정식 쪽으로 문제 풀이를 이제 가져가야 돼요. 그쪽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m을 소거하겠습니다. 여기서 m을 소거하기 위해서 2번식에서 뺄 겁니다. 뺄 텐데 1번식에 5를 곱해서 이렇게 뺄 겁니다. 괜찮죠? 그렇게 하면은 m을 소구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이 결과가 알파, 베타 뺄 거니까 이제 5알파 마이너스 5베타 이렇게 되겠죠? 왜냐하면 5를 곱했으니까요. 5를 곱했으니까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변은 우변은 5를 곱해서 빼니까 여기가 3이잖아요. 여기 3이니까 5를 곱해서 빼니까 어떻게 되나요? 8이 되나요? 8? 그죠? 8. 8이 되는 것 같아요. 확인해 볼까요? 여기 5를 곱해서 마이너스 5인데 여기 3에서 마이너스 5를 빼니까 8이 됩니다. 자, 그렇죠. 이제 전형적인, 어, 정수 조건의 부정방정식을 만났어요. 자, 그랬을 때 부정방정식에 대한 해법을 기억하셔야 되겠죠? 인수분해 모양으로 좌변을 만들고 우변은 상수꼴로 만들어서 자, 요건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 알파, 베타 이렇게 나누어 놓으면 여기를 이렇게 나눠 놓으면 음, 선생님이 카메라에 자, 음, 자 이렇게 나눠 놓으면 마이너스 5알파가 나오려면 이쪽이 마이너스 5, 그 다음에 마이너스 5베타가 나오려면 이쪽이 마이너스 5가 돼서 자 요거를 전개했을 때 얘가 나오는 걸 잠깐 상상하면 그냥 금방 이렇게 인수분해 모양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 이제 요것만 계산하면 돼요. 이게 전개를 다시 한다고 하면 얘가 얼마냐면 25가 필요하죠. 그래서 양변에 25를 이렇게 양변에 25를 이렇게 더해줬다라고 생각을 하면 쉽게 문제를 풀 수 있겠습니다. 그 양변에 25를 더해줬다고 생각하면요. 25를 이렇게 더해줬다고 생각하면 우변은 얼마가 될 거냐면 33이 되겠죠? 이렇게 말이죠. 다 됐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 이 값하고 이 값이 이제 정수잖아요. 정수 마이너스 5니까 이게 정수끼리 곱해서 33이 되는 케이스를 에, 몇 가지가 있겠죠? 정수에서 33 만드는 건 뭐 이런 거죠. 1 곱하기 33, 그다음에 3 곱하기 11,
그 다음에 11 곱하기 3, 그 다음에 33 곱하기 1. 물론 정수니까 여기 부호가 음수일 때도 이렇게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렇게 있을 때도 생각을 다 해야 되겠습니다. 자, 하지만 지금 궁금한 건 이제 m의 값이잖아요. 그 m 값을 구하는 데서 선생님이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는 예를 들어서 1 곱하기 33 있잖아요. 1 곱하기 33 해서 33이 나오는 것과 33 곱하기 1 이렇게 계산하는 것은 물론 알파하고 베타 값은 달라지지만 m 값을 구하는 데는 동일하죠. 왜냐하면 여기 알파하고 베타가 대칭형으로 되어 있어서 동일한 값을 얻게 되니까 한 가지 케이스는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1 곱하기 33, 그 다음에 또 3 곱하기 11 이런 한쪽으로만 이렇게 계산하면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점을 감안해서 계산을 하면 그러니까 여기 1하고 33일 때 계산을 이렇게 먼저 해보면 이제 알파는 얼마여야 되냐면 6이 돼야 되겠고, 그죠? 그 다음에 베타는 33이 되려면 이 경우에 베타는 38이어야 되는 거죠. 이해가시나요? 그죠? 이 값이 1이려면 알파는 6이고 이 값이 33이려면 베타는 38이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이 두 개의 값에 대해서 한번 계산을 해보면 뭘 계산하냐면 지금 m 값을 구하라고 한 거니까 이 값을 1번에다가 이렇게 대입을 해서 m을 구해보죠. 굳이 2번에다 대입해서 곱할 필요는 없겠죠. 자, 대입해봅니다. 그럼 대입하면 좌변 알파 플러스 베타는 44가 되겠고 우변은 마이너스 m 마이너스 1이 돼서 이때의 m 값은 마이너스 45라고 하는 값을 얻을 수 있겠고요. 이 마이너스 45보다 더 작은 최소값은 나머지 케이스들을 계산해보면 이거는 이제 선생님이 하진 않겠습니다만 이게 가장 작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체크하고 넘어갑니다. 자, 그다음에 14번입니다. 자, 14번은 x값하고 y값을 이렇게 켤레 관계로 주어진 다음에 지금 방정식 두 개를 줬어요. 이걸 만족시키는 또 정수 AB라고 했거든요. AB, 정수 AB. 자, 그런데 이제 얘도 생각을 해보면 미지수가 무려 4개입니다. XY, 그 다음에 XY, A하고 B. 무려 4개고, 식은 2개밖에 없고, 그래서 부정방정식인가 했는데, X값하고 Y값을 줬어요. X값하고 Y값을 줬기 때문에, 이 X의 5승하고 X의 4승은, 또 Y의 5승하고 Y의 4승은 몹시 불편하긴 하지만, 어쨌든 이 값을 계산한다면 A, B에 관한 평범한 연립방정식입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공부했던 1차 연립방정식입니다. 하지만 X값하고 Y값을 너무 이상한 값으로 주어주는 바람에 이 값을 X에 5승을 하고 4승을 하고 이건 뭐 이런 풀이는 아니잖아요. 그죠? 이런 풀이는 할 수가 없습니다. 4승, 5승 이렇게 해가지고 연립방정식 풀어서 정수 AB 값 구한다. 자, 이건 아니고요. 자, 우선 첫 번째 풀이로는 선생님이 이제 첫 번째 풀이를 제시하고 두 번째 풀이를 또 제시를 할 텐데 첫 번째 풀이로 답을 얻어내진 않을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좀 지켜봐 보세요. 자, 요거를 풀 때 XY가 이렇게 대칭형으로 그러니까 켤레로 이렇게 나와 있으면 우선 X하고 Y의 합을 구하고 자, 합을 구하면 이게 얼마가 되냐면 1인가요? 1입니다. 두 개를 더하면 그죠? 그 다음에 곱을 구하면 4분의 마이너스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입니다. 자, 합과 곱을 구한 다음에 이 식을 변변이 더하면 좌변은 좌변끼리 우변은 우변끼리 더하면 A를 묶어내면 X의 5승 플러스 Y의 5승 그 다음에 B를 묶어내면 X의 4승 플러스 Y의 4승 이 값이 2다. 이런 식을 얻을 수 있죠? 그쵸? 자, 그랬을 때 우리는 곱셈 변형 공식을 통해서 x의 5승, y의 5승하고 x의 4승, y의 4승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x의 4승 더하기 y의 4승은 x의 제곱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의 제곱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니까 이거 곱셈 변형 공식을 통해서 x의 제곱 더하기 y 제곱의 제곱 마이너스 2 x의 제곱 y의 제곱 이렇게 해서 계산할 수 있죠. 마찬가지로 x의 5승 더하기 y의 5승도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에다가 x의 3승하고 y의 3승을 이렇게 곱하면 오버되는 게 있죠? 쓸데없는 거 빼주면 되겠습니다. 그 쓸데없는 게 바로 x의 제곱 y의 제곱에
x 플러스 y잖아요. 자, 이걸 빼줘서 이것들을 각각 계산을 했다고 칩시다. 계산될 거니까요. 이 계산은 이제 이 값을 활용해서 계산을 할 건데, 계산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그 계산 결과는 숫자가 조금 복잡할 거기 때문에 선생님이 그 계산은 하지 않을 거고요. 어쨌거나 그렇게 계산해서 나왔다면 A에다가 여기 이제 이 값이 계산될 거 아닙니까? 그 계산된 결과가 이렇게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또 이거 4승짜리 계산된 결과가 여기 있을 거니까 그 계산된 결과를 선생님이 네모와 세모로 나타내고, B는 이제 2다라고 하는 이 등식이 이제 나왔잖아요. 그죠? 이때 이걸 만족하는 정수라는 사실을 가지고 정수 AB를 결정을 하는데, 이 계산을 선생님이 조금 해보니까 이걸 결정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쉽지 않다. 여기 좀 간단하게 계산해낼 수 있도록 숫자가 예쁘게 나오면 좋은데 조금 불편하게 나와서 이걸 찾아내기가 몹시 어렵습니다. 사실은 이 풀이가 가장 무난한 풀이여야 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풀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답 내기가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방법이 뭐가 있을까라고 해서 두 번째 풀이 방법을 제시해 드립니다. 자, 요것도 관심 있으면 한번 해보시고요. 자, 두 번째 풀이 방법을 제시를 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AB는 정수고, 자, 여기서 X의 4승을 하면은, X의 5승을 하면 어떤 값이 되는지를 좀 추정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어, X에 관한 2차식을 좀 먼저, 얻어내 보겠습니다. X, Y에 관한 2차식을 먼저, 그쵸. 왜냐면, 합한 것과 곱한 게 이렇게 있으니까, X, Y를 어떤 2차 방정식의 두 근으로 생각해서, X, Y는 T의, 자, 두 번째 풀이 방법이에요. T의 제곱 마이너스 합 T 곱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0의 두 근이잖아요. 두 근이 이제 X하고 Y잖아요. 이건 알고 계시죠? 합과 곱을 할 때 2차 방식 만드는 겁니다. 자, 어쨌거나, 여기에 2를 곱해서 2t의 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1은 제로. 어, 이렇게 식을 만들어냈어요. 자, 이랬을 때 우리는 t의 제곱이 아니라 t의 4승과 5승이 필요하거든요. 그쵸? 그래서 2t의 제곱을 남겨놓고 2t는 요 나머지 둘을 이항한 다음에 요 상황에서 양변을 제곱할 겁니다. 이 상황에서 양변을 제곱하면 4t의 제곱은 4승이죠. 4t의 4승은 4t의 제곱 플러스 4t 플러스 1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래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여기서 또 곧바로 여기서 ET 제곱이 ET 플러스 1이니까 요걸 여기다가 이렇게 반영을 해서 여기 T 제곱을 1차로 바꿔버리면, 자, 1차로 바꾸겠습니다. 그러면 2 곱하기 ET 제곱에다가 ET 플러스 1을 넣을 수가 있잖아요. 방금 선생님 이야기를 이해하셨나요? 4T 제곱은 2 곱하기 ET 제곱이니까요. ET 제곱을 또 이렇게 1차로 줄여서 이 부분은 이렇게 표현이 된다는 겁니다. 이해 가셨죠? 그쵸. 여기다가 이제 또 4t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니까, 결과적으로는 8t 플러스 3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지금 뭘 했냐면, 여기 4로 요거를 이제 여기 있는 4로 나누면요. 따라서 t의 4승은 뭐가 되냐면 2t 플러스 4분의 3이 돼서 t의 4승을 1차로 바꿨습니다. 1차로. 자, 여러분, 요 계산 과정은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요 계산 과정은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꼭 계산하는 거 유심히 봤다가 차수를 이렇게 X 값이 이럴 때 4승, 5승 값을 얻어내는 요 계산 과정을 공부를 해 두세요. 자, 5승도 필요하니까 여기 양변에 곱하기 t를 이렇게 곱해서 같은 작업을 한 번만 더 해볼까요? t의 몇 승이? 5승은 2t의 제곱 플러스 4분의 3t가 되고요. 그러면 t제곱이 아까 2t 플러스 1이었잖아요. 2t제곱이. 그래서 2t 플러스 1을 여기다가 대입을 하면 2t 플러스 1 플러스 4분의 3t니까 이 t의 5승도 4분의 얼마냐면 11t인가요? 플러스 1. 이렇게 해서 5승도
1차로 바꿨습니다. 그쵸? 자, 이제 요거를 대입할 거예요. 이거를, 어, 잠깐 여기 칸을 나눠서, 요거를, A, 여기, 이 식에다가 대입할 겁니다. 여기다가 대입을 하면 A에다가, X의 5승은 이제 4분의 11X 플러스 1로 바뀔 거고요. T는 X값하고 Y값이니까요. 플러스 X의 4승 자리에는 앞에서 구해놓은 2t 플러스 4분의 3을, 그러니까 2x 플러스 4분의 3을 대입을 해서 이 값이 이제 1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요 식을 얻어냈는데, 어렵습니다, 문제가. 이제 x 값을, 요거를 이제 요걸 대입을 해줄 거예요. 요걸 x에다 요걸 대입할 거예요. 자, 요걸 대입을 하면, 자, 이걸 대입하면, 계산이 조금 불편하지만 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a에다가요, x를 대입을 하면, 4분의 11 곱하기 x가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3 플러스 1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b, x에다가 또 이걸 대입하면 2를 곱하게 되는 거니까 여기 지금 여기죠. 여기 요 2x 자리에다가 이걸 이렇게 대입하면 2를 곱하게 되는 거니까 2가 사라지죠. 그래서 1 마이너스 루트 3만 남고 플러스 4분의 3은 1 이렇게 될 겁니다. 이 식을 지금 얻어냈어요. 자, 이 식을 얻어냈고 자, 이제 요 상황에서 잠깐 점검 좀 해볼게요. 숫자를 좀 정리를 하긴 해야 되겠습니다만, 숫자를 한번 좀 정리를 한 번만 할까요? A에다가, 여기는 8분의 11인데, 여기 1까지 계산해서 8분의 8이니까 8분의 19 플러스, 마이너스죠? 8분의 11 루트 3. 선생님이 이렇게 나눌 거고요. 플러스, 여기는 4분의 7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나눌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나누게 된 배경은 여기서 잠깐 한 가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될 게 하나 있는데요. 여기다 잠깐 말씀드릴까요? 우리는 이제 두 가지 개념, 복소수가 서로 같을 조건, 이거 들어보셨죠? 그 다음에 무리수가 서로 같을 조건,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둘 다 좀 중요합니다. 지금은 무리수가 서로 같을 조건에 대한 이 개념이 잠깐 필요해서 언급을 좀 하고 가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A, B, C, D가 유리수고 루트 M이 무리수일 때. 자, 이 상황에서 우린 첫 번째 A 더하기 B 루트 M이 0이다 라고 한다면 얘는 A도 0이고 B도 0인 거 혹시 기억하세요? 그쵸? 그 다음에 두 번째 A, B 그 다음에 여기 C, D 루트 M 이런 구조에서는 A하고 C하고 같고 B하고 D하고 같아서 즉 A는 C고 B는 D다라고 하는 게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사실을 어,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요거에 대한 개념은 선생님이 지금 이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 개념만 이야기하고 증명은 하지 않을게요. 기억해 두세요. 여기에다가 저걸 적용해야 문제를 풀 수 있어요. 무리수가 서로 같을 조건. 그러니까 여기는 이렇게 되는 거죠. 정리를 좀 해보면 자, 8분의 19A 플러스 4분의 7B는 요거 따로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여기 루트 3이 있는 자 루트 3이 있는 걸 빼내면 마이너스 8분의 11A 그 다음에 마이너스 B 그쵸? 이렇게 되죠. 이렇게 좀 정리를 좀 했습니다. 이때 이게 뭐냐면 요게 말하자면 앞에서 말씀드린 이 개념을 보면 이걸 좀 보세요. A하고 C하고 같고 B하고 D하고 같다. 이걸 좀 보시면 A, B가 정수니까 당연히 유리수입니다. 얘하고 누구랑 같고 1하고 같고 요 선생님이 지금 박스 치고 있는 이 값은 우변에 루트 3이 없으니까 이게 0 루트 3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이 값은 0이다. 이렇게 돼요. 자, 문제가 좀 어렵죠? 자, 따라서
무리수가 서로 같을 조건에 의해서 8분의 19a 더하기 4분의 7b는 1이고요. 마이너스 8분의 11a 마이너스 b는 0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얻을 수 있죠. 자, 그래서 이 두 개를 이제 연립해서 문제를 풀면 되는 거거든요. 이 문제를 연립하면 자, b라고 하는 게 지금 b는 마이너스 8분의 11a니까 이걸 여기다가 살짝 대입하겠습니다. 자, 선덕고등학교 시험 문제가 참 좀 그지 같죠, 그죠? 선덕고 문항수도 26문제인데다가 쉽지도 않아요. 다 풀어낼 수는 없죠. 자, 대입해 봅니다. 그래서 8분의 19a 마이너스 48은 32분의 그죠? 77a는 1 이렇게 되겠습니다. 32를 곱하죠. 32를 곱하면 32를 곱하니까 이쪽은 어떻게 되나요? 49, 30, 76a 마이너스 77a는 32가 되겠고 따라서 a는 마이너스 32라고 하는 값을 드디어 구했습니다. 자, a가 마이너스 32니까요. 이 값을 여기다가 대입하면 b는 44가 되는 것이죠. 대입하면 44가 됩니다. 그래서 a, b 값을 구했거든요. 이 두 개를 뭐 하라는 겁니까? 더하라는 거예요. 이 두 개를 더하면 얼마가 나오냐면 2 개를 더하면 12인가요? 12. 오케이, 12. 자,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선덕고등학교는 여러분, 이제 이런 막 너무 그 불편한 문제가 나오긴 했는데 아마 선덕고는 그 출제 경향이 학교에서 선택한 부교재에 있는 문제를 살짝살짝 변형하는 경향이 있어서 이 문제가 그렇게까지 어렵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와 유사한 문제를 풀었던 기억을 가지고서 시험을 본다. 이렇게 가정하는 것이 옳을 것 같아요. 아니면 뭐 너무 어렵게 출제가 돼서 너무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점을 감안하시고요. 선독고를 간 친구들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 부교재 공부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자, 계속해서 15번 봅니다. 자, 15번은 2차 방정식의 두근 알파 베타에 대해서 좀 이런 문제는 많이 봤던 문제죠. 2차 계수가 1인 2차식 px가 이걸 만족한다. 자, 많이 봤던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알파로 표현되어 있다가 여기 베타가 하나 살짝 섞여 있는 게 이런 것도 우리가 많이 봤어요. 그죠? 근과계수 관계를 써서 알파 베타의 곱이 4니까 이때 베타분의 1은 양변을 베타로 나누고 4로 또 나눠주면 4분의 알파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베타분의 1 대신에 4분의 알파를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값이 p 알파는 알파 플러스 1에다가 베타분의 1은 4분의 알파니까 여기다 4분의 알파 이렇게 계산을 해서 4분의 1 알파의 제곱 플러스 4분의 1 알파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그죠? 이렇게 계산이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여기 이제 2차인 게 우리가 잠깐 작업을 좀 하고 할게. 두근 알파 베타로 그랬으니까 알파를 요 식에다가 대입하면 알파의 제곱은 마이너스 2 알파 마이너스 4잖아요. 그래서 차수를 좀 줄이고 가겠습니다. 차수를 줄이지 않으면 안 되나요? 근데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진 않은데 계산이 약간 좀 불편한 계산을 해야 되고요. 차수를 줄이면 좀 편안하니까 차수를 좀 줄이죠. 그래서 4분의 1 알파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 알파 마이너스 4를 이렇게 대입할 겁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이제 계산을 하면 마이너스 4분의 1 알파 그다음에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쯤에서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이 뭐예요? 따라서 아마도 대칭 구조가 돼 있으니까 대칭 구조가 됐다는 말은 여기 모양이 똑같잖아요. 그다음에 여기 어,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인데 이것도 대칭 구조로 돼 있고요. 그 말은 베타 쪽을 계산하지 않아도 즉 요걸 계산하지 않아도 우리가 다음을 짐작할 수 있다는 건데요. 따라서 알파하고 베타는 이런 결론을 바로 내릴 수 있죠. px 플러스 4분의 1x 플러스 1. 자, 요거를 이항한 겁니다. 0의 두 근이다. 라는 결론을 우리가 내릴 수 있겠고요. 자, 그런데 알파, 베타가 두 근이 2차 방정식을 알고 있잖아요. 여기에.
그러니까 얘하고 얘는 같아야 됩니다. 얘랑 얘랑 같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면 px는 x제곱에다가 4분의 1x하고 뭘 더해야 2x가 될까요? 요거만 계산해 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px는 x의 제곱 플러스 4분의 7x인가요? 그쵸? 그 다음에 플러스 3 이렇게 되면 완벽하게 여기에다가 요걸 더했을 때 얘가 나오는 거잖아요. 요거 이해하고 계시죠? 음. 자, 이렇게 하면 이제 px를 완성을 했고요. 여기다가 4를 대입해 달라라고 하는 거니까 마지막 p4의 값은 따라서 p4는 4 대입하면 16에다가 7에다가 3이니까요. 26이라고 하는 답을 얻게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요것도 시험 문제가 일반적인 그 선도권 말고도 다른 학교에서도 출제가 잘 되는 그런 문제니까 선도권 아닌 학생이 혹시 이 강의를 보고 있다 하더라도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저 문제 출제 잘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6번입니다. 16번 x에 대한 2차 방정식의 허근을 이 2차 방정식이 허근을 갖는답니다. 알파라고 하는 허근을 갖는다. 자, 이 알파는 허수입니다. 허수. 자, 라고 했을 때 알파 3승이 실수가 되도록 하는 정수라는 말이 또 나오고 있네요. 정수 PQ의 순서쌍을 mn이라 할 때 가능한 모든 m의 제곱 더하기 n의 제곱값은 합은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자, 정수 PQ고요. 알파는 허수입니다. 허수. 알파는 요거 허수라는 거 잊지 마세요. 요거 중요합니다. 허수입니다. 허근이니까요. 그 다음에 가장 키워드가 어디 있냐면 여기 있네요. 가장 키워드가 알파 3승이 실수가 된다. 자, 보통 보니까 어떤 그 교재의 요와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는 교재의 풀이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걸 설명하는 선생님들의 풀이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이 알파를 A 더하기 BI 그다음에 AB는 실수 이렇게 놓고 푸는 유명한 복소수 문제들 많이 있죠. 이 문제를 이렇게 놓고 풀어 들어가는 그 모범 답안이나 또는 그 풀이들을 이제 대부분 그렇게 풀더라고요. 근데 요거 별로 좋지 않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요건 바람직한 풀이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놓고 푸는 풀이 자체는 나쁘진 않은데 효율성 측면에서 많이 떨어지고요. 우리가 실수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요 사실을 기억을 하고 있을 겁니다. 뭐냐면 Z가 실수다라고 했을 때 요거의 필요 충분 조건이 Z하고 Z바가 같다라고 하는 거 요거 본 적 있으시죠? 그리고 다들 뭐 이해도 하고 이렇게 넘어가는데 정작 필요할 때 이걸 잘 활용을 못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이걸 활용해서 문제를 쉽게 풀어야 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 이 문제 풀이는 다음과 같이 풀어야 됩니다. 풀어볼게요. 자, 알파 3승이 실수이므로 알파 3승하고 알파 바의 3승이 같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걸 어떻게 강조할까요? 자, 요거는 심하게 자, 강조를 좀 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문제를 계속해서 풀어봅니다. 그러면 이걸 넘겨서 인수분해를 할 수 있잖아요. 알파 마이너스 알파바, 그다음에 알파의 제곱 플러스 알파 알파바 플러스 알파바의 제곱은 제로다. 이렇게 인수분해를 할 수 있고 알파가 허수라는 사실을 이때 좀 필요한데 알파가 허수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죠? 알파가 허수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다고. 그러니까 얘가 0 될 수는 없습니다. 얘가 0 되면 알파는 알파바니까 이것도 실수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얘가 0이 될 수는 없고요. 결론적으로 알파는 알파바하고 같지 않으므로 왜냐하면 비코즈 알파는 허수이기 때문에 이럴 수는 없고 따라서 얻을 수 있는 결론이 알파의 제곱 플러스 알파 알파바 플러스 알파바의 제곱이 0이다. 이게 이제 우리가 얻는 결론입니다. 이게 얻는 결론이고 자 이랬을 때 이제 이거 가지고 곱셈 변형 공식을 쓰면 알파 플러스 알파바의 제곱 그쵸? 마이너스 2 알파 알파바니까 요거는 알파 알파바 이렇게 해서 끝나네요. 이렇게 해서 끝납니다. 자, 이때 우린 위에서 요 부분 말이죠. 어디냐면 여기 요거의 허근을 알파가 가질 때라고 했을 때 PQ가 정수니까 PQ는 실수잖아요. 자, 정수니까 PQ는 실수란 말이죠. 선생님이 이 이야기를 왜 할까요? 그렇지. 여기에 혈내근의 성질을 쓰려고 하는 거예요. 혈내근. 그러니까 허근 알파를 갖는다면 두 근은
알파랑 알파 바라는 거죠. 따라서 알파 더하기 알파 바는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P-2Q가 되겠고, 알파 바는 P제곱 마이너스 Q 플러스 3이 되는 거거든요. 바로 이 사실을, 바로 이 사실을 여기다가 반영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다 이걸 대입해 보면 P-2Q의 제곱 마이너스 알파 바는 P제곱 마이너스 Q 플러스 3은 제로거든요. 여전히 이 식은 부정방정식입니다. 왜냐하면 PQ 미지수가 두 개인데 식은 하나니까요. 그렇지만 PQ가 뭐라는 걸 알죠? 정수라는 걸 아는 거죠. 우리가 정수. 그래서 얘도 정수 조건의 부정방정식이므로 그와 같은 풀이 방법으로 이제 문제를 푸는 겁니다. 자, 여기서 정리를 좀 해볼까요? P제곱은 사라질 것 같고요. 그쵸? P제곱 사라집니다. P제곱은 사라지고 마이너스 4PQ 플러스 4Q 제곱 요거 전개한 겁니다. 그 다음에 플러스 Q 마이너스 3은 0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요 세 개의 항은 모두 Q가 들어가 있죠? 여러분 이걸 한번 기억해 주셔야 돼요. 우리가 정수 조건의 부정방정식은 인수분의 이 모양과 함께 여기는 상수꼴 이런 꼴로 만들어서 문제를 풀었었잖아요. 그렇게 만들어야죠. 예, 그런데 여기 너무 좋죠. 왜냐하면 Q가 이렇게 공통인수로 이미 들어가 있으니까 Q를 묶어내면 1 플러스 4Q 마이너스 4P 이렇게 될 것 같은데요. 이 값은 요거 이항하면 3 이렇게 말이죠. 우리가 원하는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자, 라고 했을 때 정수니까요. 정수 1 곱하기 뭐 3은 3이고 또는 반대로 반대가 아니라 부호가 반대로 마이너스 3은 또 3 이럴 수 있고요. 반대로 3 곱하기 1은 또 3이고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1 해도 3이고 이 네 가지 케이스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자, 이랬을 때 문제에서 원하는 게 PQ가 정수가 나오느냐라고 하는 걸 해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 경우는 P, Q를 구해보면 지금 Q가 1인데 Q에다 1 넣어보세요. Q에다가 1을 넣으면 자, 지금 뭐 하는지 아시겠죠? Q가 1일 때니까 여기다 1 넣어보세요. 그러면 이게 5-4P가 되니까 5-4P가 3이다라고 했을 때 P가 정수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탈락. 정수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케이스 해볼까요? 이때 P, Q는 Q가 지금 마이너스 1이라는 거니까,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거니까, Q가 마이너스 1이면, 자, 확인해 봅니다. Q가 마이너스 1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1이니까 얘가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3이 되죠.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그쵸? 마이너스 3이 되는 거가 맞고요. 음, 잠깐. P가 마이너스 1. 선생님 계산 잠깐 잘못했어요. 여기다 넣어야 되는데. 여기 P가, 여기다가. P가 지금 그게 아니죠? Q죠? Q가 마이너스 1일 때죠? 계산이 잠깐만요. 차분하게 다시 한번 해보죠. 막 서두르려다가 마지막에 약간. 자, Q가 마이너스 1일 때. 그러니까 P, Q에서 Q가 마이너스 1일 때. 괜찮죠? 여기다 마이너스 이렇게 뒀어요. 그럼 이게 얼마예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P. 이 값이 얼마면 돼? Q가 마이너스 1이니까 3이 나오려면 마이너스 3이면 되죠. 오케이. 네, 요거네. 그럼 얘가 사라지고 P가 얼마가 나오냐면 P가 0이 나옵니다. 자, 계산이 잠깐 매끄럽지 못했습니다. P가 0이 나오는 거니까 요거는 괜찮죠, 여러분? 정수가 나오는 거에. 자, 요거는 잘 됐습니다. 요거는 정수가 둘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는 통과. 이렇게 계산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도 한번 해볼까요? 이때 P, Q는 지금 Q가 얼마인 거냐면 3인 경우거든요. Q가 3. 자, Q에다가 3을 넣어보면, 자, 또 넣어보겠습니다. 여기다 3 넣을 겁니다. 3 넣으면 3에다가 이거 곱해서 3이니까 Q에다가 3 넣었을 때, Q에다가 3 넣었을 때, 여기 얼마가 돼? 10, 3, 4, 10이니까 13, 그죠? 13 마이너스 4P가 1이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12는 4P니까, 자, 요것도 P가 3으로 존재합니다. 요것도 이제 P가 3이라고 하는 정수로 존재하는 거고요. 마지막에 요거 P, Q가 어떻게 될까요? 해보면,
자, Q가 마 3일 때거든요. 마이너스 3일 때. 자, Q가 마이너스 3이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3 넣으면 이 값이 마이너스 1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3을 넣었을 때 1,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4P가 마이너스 1이라는 뜻이라고요. 그럼 4P는 이걸 서로 위치 바꾸니까 마이너스 10이 되네요. 그랬을 때 P가 정수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경우도 탈락. 자, 그래서 답으로 선택되는 케이스는 이 두 가지예요. 두 가지. 계산이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가 어려우니까. 자, 원하는 게 PQ 순서쌍을 m,n이라고 했을 때 요거 구하라. 가능한 모든. 그래서 이제 계산을 마무리를 해볼까요? 자, m제곱 더하기 n제곱을 계산해서 모두 더하라. 이런 이야기죠? 자, 그래서 첫 번째 0하고 1에 대해서는 0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1이 나오고요. 또 하나가 또 하나의 그 순서쌍에 대해서 3의 제곱하고 3의 제곱이죠? 그 3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이니까 18, 18이 나옵니다. 그쵸? 따라서 이것들 모두 더하라고 했거든요. 따라서 1 더하기 18 더하니까 19라고 하는 답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아, 계산 불편하죠? 그쵸? 선덕고등학교 시험 문제입니다. 자, 다음 선생님은 또 다음 강의 20번부터 아니죠? 17번부터인가요? 17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7번으로 넘어갑니다.